자, 김병진의 사이언스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요새 식품업계에서 그 큰 트렌드 하나가 제로 또는 슈가 프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트렌드로 올라오고 그 제로 음료들이 엄청나게 팔린다는 네네. 얘기를 네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제로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그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이다. 뭐 이렇게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설탕은 몸에 해롭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네. 아는데 그럼에도 설탕을 대체하는 단맛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그리고 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탕 단 거 좋아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궁금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예.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사람은 왜 단맛을 좋아하는 그죠? 겁니까? 물론 우리 단맛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조금 그 이유를 찾아본 게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답니다. 먼저는 진화론적 관점인데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그 먹을 게 구하기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네. 수렵 채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죠? 그 채집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먹었을 때 과일 이런 거 달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먹으니까 포만감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에너지로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네. 단맛이 나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빨리 쓰니까 힘을 내고 또 수렵 채집을 잘해서 네. 오래 많이 살아남았다. 단 거를 좋아하는 원시인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신경학적 관점인데요. 단맛 먹으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네네. 예. 실제로 단맛을 단 거를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마약 정도는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의 그 쾌락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맛있다라고 네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맛이 우리 그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대인자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단 거를 쫓아가게 되는 예, 그런 예. 것들이 이 이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단 거 싫어해. 근데 음식에 설탕 엄청 들어가거든요. 들어갑니다. 예, 그거 안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네. 단맛은 우리 본능적으로 쫓아가고 MSG도 이제 있습니다. 사탕수수로 만드는 거고. 그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먹었던 단맛이 이제 설탕인데 그렇습니다. 설탕이 요 뭐 비만이며 당뇨병 뭐 이런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해로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설탕 자체가 죄는 없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탕이 사탕수수 또는 지역에 따른 사탕무 어떤 동네에서는 과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즙을 짜서 즙을 끓여서 그다음에 그걸 갖다 고체화 시킨 게 1차 설탕인데 네네. 이거 자체는 괜찮은데 네.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조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설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딴 것들을 다 빼버리는데 원래 우리 과일에는 이렇게 그 설탕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것들 몸에 좋은 것들이 예, 많이 예. 들어있는데 네. 이 정제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설탕의 주 성분이 스크로즈라는 애들만 쫙 남아 있는 흰 설탕이 되면서 이게 나머지 오로지 칼로리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제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스크로즈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링거 같은 거 맞을 때 들어가는 포도당이라는 거. 예, 예. 가장 기본 당입니다. 우리 몸에서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당인데 이 포도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룩토즈라고 하는 과당하고 결합체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을 먹으면 이제 분해돼서 글루코즈는 우리가 바로 섭취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 과당이란 놈이 나중에 지방으로 바뀌거나 오래 몸에 남아 있으면서 이게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세포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인슐린 분비를 또 촉진시키고 네네. 그다음 혈당을 막 높이니까 그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데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일단 비만이 생기면은 딴 것들은 다 연쇄적으로 네. 이게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설탕이 거의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5%만 설탕으로 섭취하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 다른 탄수화물로 섭취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이게 양으로 따지면 25g 정도 됩니다. 25g이면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 큰 숟가락 한 숟가락 예. 정도면 25g 예. 정도 됩니다. 이게 설탕이 꽤 무겁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먹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실제로 생각해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탕을 의식해서 먹는 것보다 다른데 들어있는 설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식품 어지간한 가공식품은 다 설탕 들어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요새 다른 감미료로 대체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설탕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일단 흰 것들은 다 의심하자. 네. 백미, 네. 그 다음에 흰 밀가루 네. 이것들이 전부 다 그 갈색이나 이런 거라는 거 다 깎아낸 거지 않습니까? 네. 흰 거는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이거 백미 그다음에 그 흰 밀가루 그다음 설탕 이걸 300이라고 하는데 300 산업은 우리나라 돈을 많이 벌긴 네. 했지만 이제는 300을 좀 멀리하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설탕 드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하니까 흰 설탕 말고 갈색 설탕 그다음 흑설탕. 흑설탕 예. 드시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그게 원래는 이제 설탕을 1차 추출해서 만든 게 원당이라 그래가지고 갈색이 나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갈색 설탕이나 흑설탕은 백설탕에다 착색을 시킨 거예요. 눈속임이네, 눈속임. 네, 그래서 갈색 설탕을 드시려고 하면 네. 원당인지 갈색 설탕인지를 구분하시고 가능하면 원당으로 드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찾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왜 우리 뭐 시럽 형태로 된 뭐 액상과당 요 예. 설탕 대신에 예. 요건 더 몸에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들 드셨는데 이건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때 우리가 음료에 그 탄산음료 이런데 전부 다 액상가당으로 예, 이제 예. 했습니다. 이게 액상가당은 이게 옥수수의 탄수화물을 정제해 가지고 만든 게 액상가당이거든요. 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과당은 기본적으로 몸속에 들어가면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갈 확률들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하냐면 이제 과당이 들어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포도당을 먹으면은 포만감을 느낍니다. 네. 렙틴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 포만감이 우리 그 포만감을 느끼도록 그 배고픔을 느끼도록 하는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보상작용을 하면서 이게 조절이 되는데 과당은 이 그렐린에 대한 보상작용이 없습니다. 그 계속 배고파요. 그래서 배 부르다는 느낌을 못 가지는 거죠. 배고플 때 먹으면 한없이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탄산 음료를 먹으면서 다른 걸 먹을 때 더 많이 치킨을 먹을 때 탄산 음료를 먹으면 더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네.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탄산 음료는 전부 다 액상가당이었기 때문에 예. 먹으면 더 많이 먹었다. 실제로 네. 검증도 많이 됐고요. 다른 과학자들도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올 때 콜라를 주는 건 치킨을 많이 팔기 위한 네.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치킨 왔을 때 콜라 안 먹으면 좀 많이 못 먹긴 해요. 네, 치킨하고 물만 드시면 진짜 생각으로 빨리 배가 부르죠. 다이어트 하실 때는 탄산음료 대신에 네. 나를 무시하나 약간 물주면 그 제로 음료 예. 얘기를 좀 해봐요. 그 설탕 액상과당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액상가당도 이제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슈가거든요. 예. 슈가 풀이다 그러면 설탕도 안 들어가고 액상가당도 안 들어가 그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단맛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항상 대체품을 잘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탕이나 액상가당 외에도 달달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이제 그 대체 감미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설탕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게 혀에 있는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T1R2나 T1R3 같은 그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나 과당 외에도 그런 데에 그 유전자 수용체에다가 자극을 주는 애들이 있으면 단맛을 느끼게 하는 거고 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찾아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찾아낸 것 중에 천연이 있고 합성이 인공으로 만든 게 있는데 천연 감미료 같은 건 보통 당 알코올 계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시는 자일리톨, 네. 그다음에 뭐 솔비톨, 예, 뭐 예. 이런 것들은 톨자들은 에리스트리톨 뭐 이런 거 톨자 네.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자연 뒤에 알코올
당알코올, 천연계 당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런 그 천연계 당알코올 같은 경우는 단점이 단맛이 있긴 한데 설탕보다 덜 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쓰기에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잘 사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설탕보다 싸고 그다음에 단맛이 더 높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카린. 네네. 사카린 뭐 한때 뭐 몸에 나쁘다 했지만 그 몸에 나쁘진 않고요. 그 사카린이 설탕보다 훨씬 더 달고 그다음에 요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감미료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왜 많이 사용되느냐? 설탕보다 무게당 200배 정도 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데 네. 단맛을 내죠. 근데 네.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로 이런 거 음료 만들 때 원가가 좀 덜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돈은 더 많이 받죠. 제로니까요. 더 많이 죠 특이하게 돼요. 그다음에 스크랄로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설탕보다 한 600배 정도 답니다. 어이구. 그다음에 600배. 예. 그다음에 우리 많이 썼던 우리 그 옥수수 삶을 때 많이 쓰시는 사카린, 우리 신화당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사카린 같은 경우는 설탕보다 한 300배 정도 이렇게 단 그런 이제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 음료를 먹는 이유가 이제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진짜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이 아스파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발암 물질로 지정됐다는데 이게 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해보면 한 2년 전부터 이게 발암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올해 7월 14일 날 그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서 아스파탐이 동물 실험 결과 뇌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비군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는데 이비군이라는 거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잠재적 증거는 있지만 근데 이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했다라는 결과가 하루에 엄청난 이 아스파탐을 먹어야지만 한 거죠. 그러니까 지한테 사람으로 그렇죠. 따지면 그 우리 그 탄산 제로 음료를 네. 하루에 30캔, 50캔을 매일 먹이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식품계 그러니까 미국 FDA나 우리나라 KFDA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이게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가능성은 있는 건 예. 아스파탐이 분해가 되면 이제 메탄올이 조금 나옵니다. 네. 메탄올이 조금 나오고 우리 메탄올 뭐 옛날에 메탄올 잘못 먹으면 시력도 가고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인데요. 이 메탄올이 한 번 더 분해되면 알데하이드라는 게 포름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포름알데하이드는 보통 포르말린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실험실 왜 이렇게 예. 보존제 예. 포르말린이 그 포름알데하이드를 갖다가 그 희석시켜 놓은 애들입니다. 그 완벽한 보존제 사람 몸에 엄청나게 해로운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 생각할 건 진짜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전하게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은 뭐 안전은 한데 예. 이런 물질이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든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네. 그래도 설탕을 대체할 천연 감미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꿀, 조청 이런 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천연 감미료 중에 요새 뭐 보시면 스테비아나 이런 것들은 네네. 남미에서 나오는 자란 식물에서 이제 추출한 네. 건데요. 이 설탕보다 한 300배 달거든요. 그래서 근데 칼로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천연계들은 항산화나 혈당 조정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가장 센 천연계 그 합성 감미료가 네. 타오마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얘네들은 한 3,000배 설탕보다 3,000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비싸지만 천연 감미료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네. 과유불급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우니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이었습니다. 뭐 기분 좀 우울하신 분들도 단 거 찾게 되실 텐데요. 가끔